전력기를 직접회로 렉처 6인 프로텍션과 프로텍션을 하기 위한 센싱 테크닉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메이먼트, 파워아이시에서 전류 측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LDO나 스위칭 레귤레이터에서 전류 측정은 에너지원에서 로드까지 전류 흐름을 컨트롤하고 또 옵티마이즈 하는데 쓸 뿐만 아니라요. 오버커런트가 흐를 때에 전류를 측정하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전류를 리미테이션해서 전류 프로텍션 해주는 방법에도 사용됩니다. 다양한 전류 측정 방법들이 있는데요. 파워아이시에서 주로 쓰는 방법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페이퍼가 2002년 링컨 모라 교수의 제자가 쓴 이 커런트 센싱 테크닉이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거 있으니까 개괄적인 거기 참조하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심플하게 이제 이게 어싱크로너스 디스 컨버터죠? 예, 이게 인풋이고 이 하이 사이드고 노 사이드는 프리힐 다이오드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벅 컨버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인덕트에 흐르는 전류를 매저를 하려면 가장 심플한 거는 하이 사이드 스위치에 VDS를 매치하면 됩니다. 그죠? 얘가 스위치로 동작할 때는 리니어의 동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드레인과 소스 간에 R온 저항을 알고, 그죠? 설계를 했으니까 알고,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인덕트에 흐르는 전류가 되죠? 그 에너자이징 할 때는요. 그러면 이제 RDS1에다가 I를 곱하면 V 됐으니까 V 대시 전압을 측정하면 우리가 전류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굉장히 심플하죠. 네, 심플합니다. 부품도 달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론장이 프로세스에 따라 변하잖아요. 여기 보면 대략적인 아론장은 디바이스 사이즈, WL 레이쇼, 그 다음에 프로세스 디펜던트한 모빌리티, 단위 게이트 옥사이드 캐패시턴스, 그다음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테이지 이런 것들이 변하니까 프로세스 산포에 따라 변하고 온도에 따라 변하고 이제 그 난리니어죠. 얘가 그죠? 난리니어입니다. 이건 리니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난리니어라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단한 디스컨버터는 자주 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심플한 방법은 이제 똑같은 어싱크로너스 버기인데 일부러 이 RS장 매우 정밀한 RS장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덕트에 흐르는 커런트를 매주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에너자이징 할 때 이 전류 매트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요 전류 센싱 값은 어떻게 되면 양단의 전압을 읽을 때는 정교한 이제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하게 되겠죠? 예. 하여튼 매저를 해서 보면 이 RS분의 그 V센스인데 얘도 전압도 정확히 매저를 해야 되지만 그죠? 얘가 어떻게 되나요? 이 노드에 따라서 이제 커먼 모드도 변해요. 그죠? 왜냐면 이게 에너자이징 하면서 이렇게 삼각화로 올라가고 또 삼각 내려가잖아요. DC 값도 커먼 모드 전압 변하니까 이 매지먼트 하는 앰플리파이어는 좀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매주하면 절로 흘러가는데 저항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스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1mm, 1A 흐른다. 10mm 오음을 썼다. 그러면 10mW를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저항은 이제 굉장히 정교한 걸 써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언더짜리를 써야 돼. 예를 들면 0.1%짜리 쓰던가. 이게 굉장히 비싸겠죠? 그리고 파워 저항을 써야 돼요. 일반 저항을 쓰면 안 되고, 그죠? 예, 견딜 수 있는 저항. 온도 드리프트도 적고, 그 다음에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를 쓰는 데가 있다고요. 어디 배터리에는 전류를 정교하게 넣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전류 센싱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저항을 갖다 놓습니다. 쟤는 이제 일부러 갖다 놓은 파워로서 생기죠. 여기 센싱하는 전류의 RMS 스퀘어에다가 RS는 파워가 여기 로드가 생겨요. 그러니까 효율을 좀 까먹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커브 모드 전압이 이렇게 시프트 합니다. 예, DC 전압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매저먼트나 앰프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센싱을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레플리카 커런 센싱이에요. 하이 사이드를 읽던 그게 피크 커런 모드일 땐 피크 커런트고 로우 사이드를 읽으면 주로 이제 밸리 모드에 쓸 거라고요.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게 레플리카예요. 그러면 여기 파워 트랜스터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센스 트랜스터가 있어요. 파워 트랜스터는 대략 예, 이 센서 트랜스터는 전류를 검지하는 센서 트랜스터는 굉장히 작아야 돼 있죠. 그래서 파워 트랜스터가 이 센서의 M배인데 M은 보통 1000에서 2000, 좀 크면 뭐 2000보다 더 크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게 크게 씁니다. 여기 노드 커런트 걸리죠. 그럼 여기는 센스 커런트를 넣는 거예요. 노드 커런트를 이 커런 미러를 통해서 읽어내는 겁니다. 어느 정도 흐르는지. 그래서 보면 여기는 이제 유닛이 이렇게 써서 M배 패러렐 쓰고 여기는 유닛을 이렇게 써서 M분의 1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VGS 갖고 VDS 갖게 놓으면 전류를 정확히 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레이셔를 더 많이 하려고 그러면 위스를 굉장히 키우는 게 부담스러우면 랭스를 일정한 거를 캐스코딩 하면 돼요. 자, 여기가 이 파워 트랜스터가 예를 들면 이 WBL짜리가 M1개의 그 패럴로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일한 트랜스 사이즈, 트래킹 아이디가 동일한 트랜스 사이즈예요. WBL 사이즈를 이렇게 N개의 캐스케이드를 해놨습니다. M개의. 그러면 요거는 세츄레이션이고 다 리니어형이죠. 이를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요 두 개란 명이 세츄레이션이고 리니어니까 요 커런트를 갖게 놓으면 대략 어떻게 보면 두 개 놓으면 L이 2배 되는 거예요. N개 놓으면 L이 N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M2개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이 L이 M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디바이스 레이쇼는 대략 M1 타임스 M2 대 1이에요. 이렇게 해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커런 센싱 하는데 굉장히 정확하게 커런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리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하이사이드 엠무스 쓸 경우에요. 이게 파워 트랜스고 이게 전류를 센싱하고자 하는 트랜스입니다. 그러면 요 파워 트랜스의 게이트와 소스, 드레인과 소스 간의 전압을 일정하게 해서 때문에 여기는 게이트 전압은 타이를 시켜 놓는 거죠. 얘가 하일 때가 온된 턴은 되니까 얘도 센스 타이로 연결시키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소스를 전압을 다 일정하게 놔야 이 VDS가 같아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겁니다. 앰프가 있고요. 앰프를 네가티브 피드에 걸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앰프의 non-inverting 단자를 요 센서에 드레인에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A배를 시켜서 그다음에 얘를 커먼 소스 앰플리파이어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하면 네가티브 피드백이죠. 그럼 네가티브 피드백이 루프 게인이 크면 요 non-inverting과 inverting 사이의 디퍼런셜션은 거의 제로가 됩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센서 트랜스터의 소스 전압과 이 파워 트랜스에서 수전을 갖기 때문에 요거하고 여기는 이 디바이스 레이셔로 카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 센서 커런트는 대략 노드 커런트, 요 인풋 커런트의 n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전류가 센서 커런트 여기 드레인 MR에 드레인 소스 간에 전류를 흐르고 그다음에 전원으로 이제 센서에서 전류를 센서 전압 컨버전하겠어 여기 아웃풋 저항을 달았습니다. 보통 10K 뭐 20K 정도 달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아웃풋 센싱 합니다. 그래서 전압을 여기를 센싱하면 이 대략 요 커런트가 파워 트랜스의 커런트가 얼마나 흐르는지 센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 도미넌트 폴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센서의 스피드, 밴디스는 여기가 도미넌트 폴이겠죠. 도미넌트 폴의 원폴 시스템이라고 가정하면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 신호 전압을 보면 전류가 이쪽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에 흐르는 요 저항이 MP라고 RMP라고 표현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가면 전류를 이쪽 방향이라면 여기 어떻게 되나요? 이게 마이너스 RPM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네가티브 사이드 들어가니까 네가티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전류를 센싱한 전류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했으니까 위 방향으로 전압이 나오겠죠? 이게 AC 그라운드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RMS. 그 다음에 이제 요 디퍼런셜션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죠? 요거 마이너스 이거죠? 여기가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죠?
그 다음에 A밴드, A밴드는 원폴 시스템이라고 가정하죠. 폴이 여기 하나, 다미넌트 폴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VR이 어디지요? VR이 이게 뭐예요? 소스 팔로우 앰플리파이어죠. 여기부터까지가 개인이니까, 즉 다시 말하면 VR의 드라이브에서 커런트를 만드는 게 이펙티브 GM을 구하면 되죠. 대략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IR은 어떻게 됩니까? VR-V out에 요 GM MR 곱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죠? VR, 여기 출력 전압 어떻게 돼요? 여기 I out current times R out이니까 이렇게 되면 되죠. 얘를 정리하면 그 게이트에서 드레인 소스가 전류 만드는 게 트랜스 컨덕턴스죠. 전압분의 전류는 이런 식이 되고 이쪽이 GMMR이 요게 이보다 훨씬 크면 대략 R분의 1이 됩니다. 요게 이펙티브 디제너레이션 저항이 달려있는 요 시스템의 이펙티브 GMA, 트랜스 컨덕턴스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루프 게인이 충분히 크면 요 디퍼런셜 신호는 거의 제로가 되고 요 같기 때문에 이 센싱은 대략 n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뭐 당연히 저항도 이게 m 사이즈 n배니까 이 저항이 얘보다는 n분의 1로 작겠죠. 대신에 전류는 센스 전력의 n배일 거고요. 자, 그러면 클로즈 루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클로즈 루프는 여기서도 구할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구하면 어떻게 피드 포워드 패스 I 인에서 I R 아웃까지 즉 이게 우리 노드 커런트죠. 즉 하이 사이드에 흐르는 커런트고 우리 센싱 하려고 합니다. 이게 아웃풋이죠. 얘를 R 아웃 I 아웃을 구해서 얘 값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피드 포워드 게인 이렇게 분자항이 들어오죠. 이렇게 이거 곱하기 요거면 플러스고 얘 곱하고 얘 하면 여기 항이 나옵니다. 분자항에. 분모항은 1 마이너스 루프게인이죠. 1 마이너스 루프게인은 뭐예요?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인풋에서 이 파워 트랜스 흐르는 커런트에서 우리 센스하는 커런트까지의 풀 트랜스 펑션이에요. 클로즈 트랜스 펑션이에요. 얘 DC 때는 뭐죠? DC 때는 프리퀀시 들을 때는 DC 때는 요 저항비례해서 n분의 1로 되는 거예요. 그죠? 센싱은 n분의 1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밴디스가 매저를 할 수 있는 이 스피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루프겐이 크면 루프겐 한번 D시대 루프겐을 봐봐요. D시대 루프겐은 여기 한 군데 컷해서 여기서 루프를 트랜스미션 게인이죠. 얘 게인 그다음에 여기서 게인 하면 되죠. 그리고 대략 게인들이 어떻게 되면 루프겐이 여기에 DC 게인 A0 그다음에 요 VR에서 여기까지 게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커런트 게인은 R분의 1 그다음에 여기에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펙티브 저항은 RMS 이렇게 되죠? 이게 1보다 크면 이제 얘가 동작을 잘한다는 거예요. 루프게인이 크면 클수록요. 게인 밴디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DC 게인하고 이게 싱글 폴이죠. DC 게인하고 3D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어디냐면 유너리 게인 밴디스가 되고 그 게인 밴드 프로덕트인데 그게 유너리 게인 밴디스가 되죠. 그게 스피드예요. 걔를 곱하면 어떻게 되면 얘 DC 게인하고 다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뭔가요? A 타임스 A0는 뭐냐면 요 앰프의 이게 앰프의 트랜스 펑션이라고 했죠. 앰프의 게인 밴드 프로덕트예요. 거기에다 곱하기 저항 레이쇼잖아요. 이게 보시면 1보다 적다고 R이 대략 스케일의 이게 MS가 보시죠. 이게 수미리옴이고 수미리옴이고 여기 1000분의 1이라고 하면 10mm이고 1000분의 1이면 10옴 정도 되네요. 그죠? 이게 10mm옴이었고 1000배하면 이제 10옴이에요. 여기는 K 단위고 10옴이니까 이게 1보다 훨씬 적죠. 그 밴디스가 앰플리파이어의 밴디스가 훨씬 적습니다. 이 클로즈 로프가. 그 얘기는 뭐냐면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빨리 하려면 스피드를 이제 늘리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센싱 스피드가 리미테이션 돼 있습니다. 밴디스가 센싱하는 스피드를 결정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보통 스위칭 프리퀀시 3, 4메가짜리는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3, 4메가 밴디스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테크닉이 돼요. 그러면 이 애큐리시는 어떻게 될까? 애큐리시는 어떻게 될까? 대략적으로는 이 1000대 1 쓰면
여기 1A 흐르면 여기는 1mA 흐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센싱을 하는 건데, 정확도는 그러면 컨센트 정확도는 이제 어떻게 되면 이 센서 트랜스더의 레이쇼가 이 1000분의 1, m 대 1 정확한가, 정확하게 될 수 있나, 미스매치죠? 미스매치 정도죠. 그 다음에 요 A 커런트가 이게 요 두 개가 디퍼런셜 신호가 제로라고 그러는데 옵셋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옵셋이 생기면 분명히 에러가 생기죠. 옵셋이 여기 R아웃에 우리 전압을 센싱할 거거든요. 여기 전류가 일정하게 된다 그래도 R아웃이 변하면 이 아웃풋 볼테이지 센싱하는 게 볼테이지 센싱하면 이 R아웃 변함에 따라서 이 I아웃 읽어내는 게 달라지죠. 예. 그래서 보면 이 트리밍을 여기를 정확히 하려면 트리밍을 해야 되죠. 그죠? 트리밍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 좀 비싸지만 굉장히 파워 정교한 온도 드리프트도 0이고 그다음에 액큐리시도 뭐 예를 들면 1% 정도로 되고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담스러우니까 여기는 트리밍 필요하면 트리밍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프 게인도 보면 아까 이렇게 흐르는 이렇게 하는 중에서 우리는 이 누프 게인이 굉장히 크다는 가정하에서 n분의 1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루프 게인이 이제 떨어지면 예, 당연히 액큐리시에서 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레플리카 센싱이 이런 원리로 이제 센싱을 할 수 있는데요. 노드 커런트를, 즉 인덕터 커런트를 혹은 하이 사이드, 로 사이드 커런트를 센싱할 수 있는데 걔를 임플멘테이션 해보자고요. 여기 보면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 앰플리파이를 그냥 뭐 OT로도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는 커런 미러로 임플멘테이션 하면 돼요. 즉 커먼 게이트 앰플리파이어, 싱글 스테이지 앰플리파이어로 임플멘테이션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그런 방법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